3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면적 128평, 평당 9,400만원 해서 120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호가 165억 원에서 27% 할인되었으며 신축 부지 기준 2종은 평당 8천만원 내외, 3종은 평당 1억 원 내외 용도 가능한 매물이 있으며 수익성으로는 수익률 3% 중반부터 입지가 아주 좋은 매물도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의사입니다. 권 대표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오후입니다. 빌딩 거래 시장은 아직 긴 겨울잠에 자는 듯 조용한데요. 2025년 2월 강남구 빌딩 거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2월 거래 신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빌딩 거래 흐름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남구 상업용 거래에서 직거래 및 지분거래, 집합건물 등 특수 사례는 제외했으며 2월 말 거래 사례는 누락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2025년 2월 강남구 빌딩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전체 거래 건수는 19건이지만 2023년 거래 후 재매각 혹은 매수자 변경 건수 3건을 제외하면 16건입니다. 그중 제 추측이지만 리모델을 위한 건물은 3건, 준공된 지 10년 미만으로 건물 가치 있는 거래 건수는 6건, 신축해야 할 부지로는 7건인데요. 1월 13건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래도 1월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눈에 띄는 거래 사례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신축 부지로 거래된 건물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에서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 거래가 성사되는구나 라는 느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첫 번째로 도곡동 957-3번지 일반 상업지로 대지 면적 120평, 최초 호가 300억에서 17% 할인된 247억 7천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평당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2억 600만 원인데요. 인근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21년 도곡동 957-14번지 평당 2억 9천, 22년 도곡동 957-13번지 평당 2억 7,400, 23년 도곡동 957-13번지 2억 6천의 거래 사례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동 667-4번지 3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면적 128평, 평당 9,400만원 해서 120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호가 165억 원에서 27% 할인되었으며 기존 연면적 363평의 건물이 있지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1월 거래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신축 부지들의 할인율은 예측 불가인 것 같은데요. 건물 가치 있는 빌딩 거래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전에 영상 촬영했던 대치동 911의 31번지가 있습니다. 최초 호가 200억 원에서 거의 조정 없이 197억 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내부가 신축급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으며 하공과 메인의 위치에 있어서 공실 없이 수익률 3%의 확실한 수익성 건물이라 큰 조정 없이 거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동 827-42번지 최초 호가 115억 원에서 10억 조정된 105억 원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강남역 메인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음식점, 피부, 미용, 법무법인, IT 등 다양한 업종이 공실 없이 수익률 2.8%로 매우 훌륭한 수익성 빌딩이었습니다. 정말 가격이나 위치 등을 봤을 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 2월 거래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입장과 밸류업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완성된 건물을 찾는 분들은 임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서 그런지 층별로 임차되어 있고 상권이 확실한 지역에 대해 선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밸류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내고 하시려고 하며 내고가 되면 즉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신축 부지는 확실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며 하공과 먹자 라인, 초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수익률 1% 후반대 건물은 지금 분위기에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계약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배가 좀 아픈데 저희도 신축 부지나 수익률 높은 매물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매도인의 사정으로 유튜브 상에 공개하기 힘들어 소개를 못하고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신축 부지 기준 2종은 평당 8천만 원 내외에 3종은 평당 1억 원 내외에 용도 가능한 매물이 있으며 수익성으로는 수익률 3% 중반부터 입지가 아주 좋은 매물도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꽁꽁 숨겨놓은 매물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번외지만 대출과 관련해 대출 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 한도는 조금 타이트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RTI라고 임대소득 대비 이자 부담 능력, 즉 대출자가 얻는 임대 수익이 이자 상환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금융 기준 근린생활시설의 RTI는 1.5인데요. 이 기준을 앞으로 개인이나 신규 법인은 철저하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재무제표가 튼튼한 법인이나 자가사용 목적인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하시는 분들은 3% 중후반까지 가능할 정도로 작년 말과 비교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슈를 잘 체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텐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대응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자금 여력을 확실히 점검하시고 RTI를 적용받는 개인이나 신규 법인은 현금 보유비를 높이시길 바라며 매매가가 높은 건물보다는 이자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아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이 많고 재무제표가 좋은 법인, 그리고 기술 및 신용 보증이 가능한 실사용 목적의 법인은 사업 목적에 맞게 밸류업이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금액 내고를 철저히 하시고, 실사용하는 건물 매입은 현재 많은 신축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으니 확실하게 비교 검증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거래 사례와 대출과 관련된 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